안녕하세요. FDA의 경고문으로 우리의 통풍약인 율로릭이 그 안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좀 질문을 나중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자,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람 기능을 켜주시면 더욱 많은 분들이 저희 채널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이 강좌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밤 11시 9분인데요. 제가 원래 오늘은 그 비디오를 먼저 만들어가지고 라이브로 아니고 그냥 그 편집을 해서 보내드리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렇게 하다 보면 편집 시간이 너무 길어가지고 새벽 1시, 2시까지 제가 편집하고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동안 자리에 정리해 놓은 자료를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리고 뭐 시청자분의 그 질문이 있으면 좀 질문을 받아보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해보려 합니다. 제가 워낙 신장내과 전문의로서 율로릭을 많이 처방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환자분들께 직접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이제 차트에서 율로릭을 드시는 분한테 직접 한꺼번에 그냥 다 연락을 해서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냥 방송을 해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좀 방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게 타이틀이 심장사망, 도와주는 약이 있고 악화하는 약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타이틀을 제가 원래 만들었었는데 좀 변경을 했었습니다. 먼저 강의하고 질문 받을 거고요. 자,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그 토픽은 통풍약으로 쓰이는 율로릭. 이게 한국에서는 이름이 다르게 나와 있던데, 그래서 이 율로릭이라고 하는 약이 알로프리놀이란 예전부터 쓰던 그 통풍약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경고문이 이번에 2월 달에 그 다시 추가되어서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게 나온 이유가 이 CARES 임상 실험이었는데요. 작년에 좀 결론이 나가지고 여기에 대한 추가 보고들이 나오는 논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Cardiovascular Safety 그러니까 심혈관계 질환의 안정성에 대해서 페북스 제가 이 발음을 못해요. 페북소스tat이라는 이제 브랜드 네임이 율로릭이고요. 과 알로프리놀이라는 옛날부터 써오던 제네릭 약의 두 개를 비교를 한 그 임상 실험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통풍 환자에서 했는데요. 6,190명의 통풍 환자에서 해봤고, 이제 율로릭을 먹거나 알로프린을 먹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서 치료를 했는데,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 실시를 해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한 임상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이 임상 실험에서 보니까 율로릭과 알로프리놀을 복용한 환자군을 비교를 해보니까 율로릭을 드셨던 분들이 알로프리놀로 통풍을 그 치료한 환자들에 비해서 34%의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혈관 질환이 됐든 무슨 질환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총 사망률 증가율을 보면 22%가 증가가 돼 있다. 알로프리놀을 드신 분의 비교해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 비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그래서 알로프리놀을 먹은 사람들과 아니면 율로릭을 먹은 사람. 그런데 이 심혈관계 질환이 이 사망률은 만성 신부전이 있는 환자에서는 율로릭을 먹었든 알로프리놀을 먹었든 사망률에는 차이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된 건데요. 세부적인 결론이지만 이게 좀 더 또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FDA에 정확하게 나온 거는 FDA has concluded that there is an increased risk of death with Uloric. 그 이 제네릭 네임이 Febuxostat compared to another medicine이라는 게 알로프리놀.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월딩이 그 단어가 나와 있고, 결과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알로프리놀에 비해서 율로릭이 사망률이 증가했다는 거고요. 자, 결론은 제가 율로릭에 대해서 말씀은 이게 결과적으로 그게 그 율로릭에 대한 심혈관 질환의 그 사망률이 높아졌다라는 게 결론은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야기가 있을 것 같아서 좀 추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3월 8일 날 라이브 방송을 한 게 이제 타이틀이 그 비만과 심방세동 이야기를 할 때 이 13분 45초 정도 지나면은 거기서 제가 요산 수치와 그 심혈관 질환에 대한 그 미국 심장학회 논문을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지금 그때 미국 심장학회의 논문지에서 8,529명을 조사를 해서 7.5년간의 추적 조사를 했을 때 요산 수치가 높은 환자들의 사망률이 고요산증 환자에서 33%의 사망률이 증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알로프리놀로 요산 수치를 낮춰주면 사망률이 줄어들지 않을까, 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요산 수치가 높으면 콩팥도 많이 망가지고 만성 신부전, 콩팥병이 더 심하게 빨리 온다, 뭐 그러니까 악화가 빨리 된다는 그런 논문은 그 전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냥 뭐 이번 논문이 보면 그 케어 스터디, 율로릭에 대해서 케어 스터디가 34%의 심혈관 질환 사망률 증가라고 했는데 지금 그 요산증에서는 33% 사망률 증가였거든요. 숫자가 비슷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찬스가 됐기도 해서 제가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이 율로릭 제가 다른 얘기를 하기 전에 앞서서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 제가 앞으로 좀 약간의 생각을 해보자는 그거를 떠나서 확실한 것은 FDA에서 율로릭이 먹은 사람이 알로프리놀에 비해 먹은 사람보다 확실하게 심혈관계 질환 사망이 증가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안정성에 대해 신경을 써라 라는 경고문이 의사들을 위해서 나온 거는 확실하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행동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다고 오 마이 갓 이러면서 막 내가 이거 먹어서 죽게 생겼다 뭐 이렇게 또 반응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뭐 의사를 앞으로 뭐 2주나 3주 있다 볼 거다. 그럼 2, 3주 있다가 그때 바꾸셔도 뭐 그렇게 큰 문제는 될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하지만 뭐 심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이나 가슴이 아프거나 뭐 숨이 차거나 이런 분들은 되도록이면 그래도 빨리 그냥 율로릭을 끊으시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그게 꼭 율로릭 때문에 뭐 하트어택이 왔다고 하기는 그럴 수 있지만, 뭐 어떤 분들이 가슴이 아프다고 하면 그렇지만 지금 뭐 그런 통계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이제 다시 율로릭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율로릭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알로프리놀로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율로릭을 썼냐? 율로릭 비싼 약이거든요. 한 달에 뭐 400불까지 해요. 그런데 알로프리놀 굉장히 싸요. 뭐 한 달에 뭐 만 원 정도 뭐 한국 돈으로. 근데 율로릭은 뭐 한 달 분이 40만 원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왜 율로릭을 썼냐? 특히 신장내과에서 좀 많이 쓰게 되는데, 왜냐면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요산 수치가 올라가고 신장에서 그 요산을 핸들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점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요산이 더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요산과 통풍과 신장의 기능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알로프린을 쓰다가 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알로프레놀을 가지고 핸들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율로릭을 쓰게 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이 비싸서 못 쓴 거지, 쓰면은 굉장히 좋은 효과도 많이 받고, 그리고 이제 뭐 통풍뿐만 아니라 통풍이 오래 요산이 오래 가면 막 이런데 토파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뭐 몽우리 같은 게 이게 지거든요. 그럼 막 이런 관절에 이렇게 혹거치 막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율로릭으로 치료를 했을 때 요산 수치를 많이 낮추면 그게 없어지기도 하고 그게 더 최소한 커지지 않는 그런 혜택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을 썼는데, 뭐 지금 안타깝게도 이런 논문 결과가 나오면서 더 이상은 아무래도 알로프레놀로 다시 전환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의문점은, 만약에 알로프레놀로 전환을 했는데 율로릭으로 요산 수치를 더 낮출 수 있었던 사람이 율로릭을 쓰지 못하니까 요산 수치가 더 올라갔다고 하면, 그러면 그 요산 수치가 높아짐으로써 심혈관계 질환이 악화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미국 심장학회에서 저번 달에 나온 그런 요산 수치와 심근경색증으로 인한 사망률을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단순하게 이거 나쁘다 해서 딱 끈을 끊긴 끊겠지만 딱 끊고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이 약은 더 이상 쓸 수 없어 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좀 더 임상 실험으로 그럼 알로프레놀로 신장 콩팥이 안 좋으신 분들을 알로프레놀만 가지고 조절을 했을 때 율로릭으로 조절을 했던 사람과 알로프레놀로 했는데 안 된 사람들의 차이는 어떨까, 뭐 이런 거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시청자분께서 생각을 할 정도로의 그런 레벨은 아니고 의사들끼리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뭐 이제 학회에서 이런 논문을 가지고 의사들끼리 논의를 할 때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제 강의에서는 그렇듯이 어떤 게 흙과 벽으로 딱 나눌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한 부가적인 추가적인 얽히고 설킨 기능들이 있기 때문에 뭐 단순하게 하는 건 아니지만 FDA에서도 케어 임상 실험에서도 안 좋다고 나왔고, FDA에서 더 추가적으로 조사를 해서 안 좋다고 결론을 냈으니까 임상을 하는 의사들은 여기에 따르게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게 의학적인 거 말고 다른 거를 좀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제가. 왜냐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도 율로릭이라는 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근데 이거 해보니까 이거 안 좋다, 이거는 안 좋다. 근데 왜 썼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그 약은 좋았거든요. 요산 수치 내리는데 신장 기능 떨어진 사람들한테 확실히 효과가 더 좋고 잘 되는 것들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봤죠. 그렇지만 이제 추가적인 또 문제들이 생기고 그 문제의 그 통계를 보면서 이건 또 아닌 것 같다 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는, 의학은 항상 바뀌기 때문에 예전에 어떤 일을 했다, 아니면 의사 선생님이 어떤 의사를 예전에 보던 의사가 뭐를 했는데 지금 다른 의사를 옮겨 보니까 이게 바뀌었다는데 그게 꼭 나쁜 거였냐. 그때의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끔가다 트위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의사가 아닌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것들 되게 많잖아요. TV나 이런 매스컴에서 다큐멘터리 이런 식으로 막 할 때 이게 제약회사들이
음모론 해가지고 모든 막 약들이 뭐 제약회사들을 팔아먹기 위해서 환자들을 등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콜레스테롤 약에 대해서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이제 뭐 99%가 의사가 아닌 사람들의 말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모론이 있는데 이런 임상 실험이 솔직히 율로릭에서 거의 스폰서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율로릭과 아주 싼 알로프리놀 약을 하기 때문에 알로프리놀을 만드는 제네릭 회사에서 이런 거를 스폰서를 하진 않죠. 율로릭이 더 관심이 있죠. 이거를 그러니까 좋다고 하는 거를 하려고 임상 실험을 했으나 결과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안 좋은 거를 발표를 하는 거예요. 의학계에서는. 그러면은 진짜로 음모론이 맞았다 하면 이걸 덮었겠죠. 근데 이렇게 임상 실험을 할 때는 거기에서 이 임상 실험을 하기 위한 돈이 율로릭 회사에서 왔더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가 그런 걸 덮지를 못해요. 덮으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그런 음모론이 있다? 그거는 약간의 입김이 있어서 뭐 요 말을 좀 이쁘게 바꿀 수 있다? 뭐 그런 거는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실 자체를 다르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고 그 제약회사도 거의 문을 닫을 정도나 아니면 엄청난 벌금을 내게 되죠. 그래서 이번 약뿐만 아니라 뭐 다른 콜레스테롤 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음모론이나 주위에 뭐가 나쁘다 이런 제가 오늘 솔직히 환자 보면서도 그런 분들 두 분이나 있었어요. 뭐 콜레스테롤 약을 드셔야 됩니다. 이랬더니 뭐 콜레스테롤이 안 좋다는데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제약회사들 뭐 이런 말들 하시면서 그게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에 음모론에 대한 신빙성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서 스폰서를 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약간의 인플루언스를 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를 바꾸진 않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제가 시청자분의 질문을 받으려고 하는 거는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요. 시청자분께서 그럼 결국 알로프리놀은 장기간 사용 시 신장 기능을 저하시키는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알로프리놀은 10년 전쯤에 알로프리놀을 복용을 했던 환자들이 신장 기능의 악화가 더 천천히 됐다, 지연이 됐다. 그래서 신장이 보존이 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장내과에서 알로프리놀을 굉장히 많이 쓰게 됐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산 수치를 보면서 유산 수치를 낮추려고 알로프리놀을 쓰기도 하고 그런 이유들도 있으니까 더 쓰게 되는 이유가 됐죠. 그런데 이제 요산 수치가 그 알로프리놀을 써도 콩팥이 많이 나쁘면 요산 수치가 안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율로릭으로 쓰니까 좀 더 이게 요산 수치가 낮아지더라 해서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율로릭을 더 많이 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장내과 전문의 입장에서는 알로프리놀이 과 율로릭이 기전이 비슷한데 그러면 이 알로프리놀로 했을 때 콩팥이 오래 보존이 됐으니까 그럼 당연히 율로릭도 같은 기전이니까 그리고 요산 수치를 더 잘 내리니까 이게 더 좋겠다 해서 쓰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알로프리놀에 비해서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러면 알로프리놀을 썼을 때 심혈관계 질환으로 죽는 사람이 저하가 됐는데 율로릭은 그거에 비해서 많았다고 하면 그럼 안 먹은 사람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되죠. 왜 그러냐면 알로프리놀로 34% 줄였는데 33%인가 34% 줄였는데 율로릭은 34% 증가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안 먹은 사람과 비교하면 똑같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게 심플하게 그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숫자가 비슷하니까 그러면 요산이 높으면 이렇게 높았는데 그럼 안 먹었으면 높을 수 있다. 당연히 의문을 갖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자,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고 오늘은 제가 밤도 늦었고 해서 바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솔방울님, 저는 저번에 어지럼증 때문에 문의를 드렸었는데요. 요즘 혈액순환제를 먹으면서 덜 어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자, 혈액순환제라는 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뭐 의사가 혈액순환제를 줬다. 그럼 뭐 플라빅스나 아스피린 같은 뭐 혈액 항응고제를 드렸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어지럼증 때문에 어지러웠는데 이거를 먹고 어지럼증이 없어졌다라는 거는 아마 이약이 고쳤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뭐 플라빅스를 드셨든 아스피린을 드셨든 무슨 혈액순환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왜냐면 많은 경우 이렇게 어지럼증이 오면 짧게는 3, 4일, 길게는 한두 달까지 뭐 되게 더 길어지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열흘에서 2주 사이에 그 증상이 완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놔둬도 1, 2주면 다 없어져요. 그런데 이제 그 어떤 분은 그게 한 달에서 2달까지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의사를 봤다가 어지럽다 뭐 해가지고 한 3일 어지러울 때 오셨는데 그럼 제가 뭐를 딱 해주면은 제일 처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재방문을 해가지고 두 번째 약을 들면 두 번째 약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두 번째 약이 들은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서 나았을 가능성이 훨씬 더 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분도 어지럼증이 어느 정도 가신 게 그 약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제가 지금 혈액순환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끔가다 무슨 보조품을 먹었다든지 뭐 누가 어지럼증에 뭐가 좋다고 해서 그냥 먹었는데 좋아졌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공통점이 제일 처음에 의사를 봤는데 의사가 약 줬는데 그거는 먹으니까 뭐 졸리기만 하고 막 정신이 멍해가지고 안 먹었다. 그런데 누가 아는 사람이 이 약을 먹어보라 했다. 그러면서 그러는 사이가 벌써 열흘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걸 먹어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나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를 먹었던 간에 그것 때문에 나아진 게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 먹고 나서 나았잖아 이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나았다고 굉장히 믿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보조품 싫어하니까 닥터존은 무슨 보조품만 나오면 다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도 보조품 많이 먹으라고 해요. 뭐 크랜버리 주스, 뭐 비러벨론, 오메가3, 피쉬오일, 뭐 비타민 D 뭐 이런 거 다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거꾸로 어떤 분이 다른 의사분을 봤다가 안 된다고 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제가 이거 드세요 해가지고 딱 먹고 좋아지면은 특히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때 와가지고 저한테 명이다고 그래요. 닥터 조가 명이라고 딴 사람 의사가 못 고쳤는데 닥터 조한테 왔더니 고쳐졌다. 그럼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는 제가 고친 게 아니라 시간 지나서 고쳐진 거예요. 그거는 제가 뭐 크레딧 받으면 땡큐긴 하지만 뭐 말은 똑바로 하라고 했다고 제가 고친 건 아니거든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어차피 저부터 오셨어도 저도 그 약부터 처방을 할 거였기 때문에 뭐 제가 고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간 지났으니까 그건 똑바로 아셔야지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게 왜 이렇게 됐다고 한 거를 아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특정 뭐 보조품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자는 거죠. 뭐든지 간에 뭐 제가 환자 볼 때도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지럼증은 저를 찾아온 환자분들한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듯이 특별히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낫는 병이기 때문에 물론
안 낫는 병도 있어요. 모든 어지럼증이 다 그렇다고 하시면 이제 또 문제가 있죠. 뭐 실제로 뭐 뇌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는데 뇌에 문제 있어서 어지럼증이 오는 거는 극히 드문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달팽이관의 문제거나 이제 여기에 이석증이 있거나 뭐 축농증이 심해가지고 이쪽에 문제가 있거나 뭐 이렇게 뭐 부었거나 귀에 염증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문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좀 나아서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20분 됐다고 그만하라고 카메라가 꺼지네요. 네, 오늘 뭐 갑자기 제가 라이브로 이렇게 해서 좀 길게 또 됐는데요. 좋은 밤 되시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